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지난 밤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2.5%까지 튀어올랐어요. 전쟁 우려감도 있고 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런 자금들이 국채 시장으로 몰리고 있고 또 주식 시장으로도 몰리고 있습니다. 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에 대한 믿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 그럼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5월 달에 50bp를 올리겠다 또는 50bp를 올리게 되면 단기 금리가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장기 금리가 최근에 좀 내려왔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데 지방 은행들이 도산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런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또 민간으로 전파가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만히 놔둬도 장기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간다. 그렇다면 어떤 연준의 긴축이 조금 더 완화되는 거 아니냐, 양적 긴축을 시기를 좀 늦추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매일 데일리까지 5월 달에 50bp 정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성 매파 블러드는 연말까지 3%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그 배경에는 연준은 시장의 간보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을 한다고 미리 엄포를 놓고 그다음에 시장이 큰 발작을 하지 않으면 또 금리를 조금 올려보고, 야, 이번에 3월 달에 25bp 올렸는데 25bp 올렸더니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네 하면서 튀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야, 이번 5월 달에는 50bp 정도로 올려보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미리 간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이 통화정책 속도를 약간 늦추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50bp 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모든 연준 위원들이 50bp 정도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양적 긴축의 문제죠. QT가 문제인데, 일단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는, 또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단기채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다면 장기채 금리와 이게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방 은행들이 조산하고 이게 민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자,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보면 2018년도에 양적 긴축을 해서 했지만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 장기채 금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리기를 원했는데 튀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튀어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내리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과거 경험을 보면. 근데 중요한 잣대는 뭐냐? 결국 성장이 담보가 되느냐 이거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물가는 상승해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만큼 성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이제는 성장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고, 제가 지난번에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일단 4월 중순쯤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튀어 올라가는 것은 반등이다. 근데 이 반등세가 꺾이면 안 된다고요. 자, 지난 2008년도에도 보면 반등했다가 여기서 꺾여서 조정이 좀 깊게 받았는데 그런 위험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게 되려고 했다면 이번에 여기서 치고 내려왔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60일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다만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튀어 올라간다고 해서 연준의 양적 긴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기반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혹시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이지, 아직은 이제 5월 달 FOMC 되면 시장이 빠진다 그러는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자, 이런 미국 시장의 견조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코스닥은 좀 강한 움직임, 코스피는 약간 환율이 상승하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외국인들도 환차선을 우려하기 때문에 약간 버벅거리면서 코스피가 조금 못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코스닥은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삼성전자 뭐 6만 전자 됐다고 젊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벌써 2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국고초를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 그때 삼성전자 막 올라가니까 그때 영끌에서 삼성전자 산다? 저는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부의 성장주가 올라갑니다. 뭐 PCB나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국제 정세나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테마들이 한번 움직이면 좀 강하게 움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이클을 타야만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화두는 성장주, 정부 정책주, 그다음에 이런 작게 형성되는 테마주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제가 성장주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장축은 PCB들 그리고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PCB는 뭐 대덕전자나 심택이나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제시해 드렸고, 또 이번에는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해서 순환 흐름에 따라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얘네들이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희소 게임을 벌이면서 얘가 올라가면 또 2차 전지가 또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데, 앞으로도 PCB 중에서도 올라갈 종목이 있고, 앞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다 보면 2차 전지 쪽에서 좀 제대로 튀어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5월 달 이럴 때 본격적으로 2차 전지가 랠리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킹해야 됩니다. 이 2차 전지나 PCB 종목 중에서 아직 더러운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죠. 신정부의 정책 수혜주, 원전 또 로봇. 자,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테마는 이 투톱이 랠리를 펼치면서 나머지 짧은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원전은 1차 상승 나오고 2차 상승 나오고, 또 오늘은 이 종목이 올라가면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이렇게 섹터 내 테마 내 순환매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전과 로봇을 계속 당분간 시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면서 뭐 파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 그다음 국제 정세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약간 짧은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뭐 에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많죠. 뭐 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뭐 비중이 한 29% 정도 되니까 얘네들이 전쟁하면서 힘드네. 그렇다면 국제 고물가 튀어 올라가고 사료주들이 급등이 나왔죠. 또 어느 순간에는 중소형 철강주들이 움직이고, 자, 이번에는 또 배로 들어오는 뭐 랍스타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 해서 뭐 우리 또 국내 수산주들이 수혜를 보들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부 정책과 국제 정세에 짧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PCB나 2차 전지, 그리고 국제 정세에 따라서 걸출한 테마 2개, 그리고 또 나머지 짧은 순환매가 나온 테마,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뭐 3월 또는 1분기 베스트 파트너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광을 저의 고객들에게 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지 않는, 그냥 보통 우리가 어떤 주가 상승했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그 테마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정말로 어떨 때 보면 듣보잡인 종목이나 뭐 조용한 종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고 그런 종목들을 투자해 주신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 차라리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미관하능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전략을 잘 배우시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반도체 기판, PCB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지난 방송에서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냐하면 5G나 AI가 고성장하면서
이쪽 그 반도체 기판이나 PCB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은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상승하기 전인 아니면 상승 초기에 있는 PCB 업체들 이런 종목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원전주가 올라갔다 전고점 매물 소화하고 또 튀어 올라가고 이렇게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로봇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왜? 인구 고령화되면서 또 출산율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적게 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필수적으로 이 로봇 산업이 강점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주들을 초기에 이제 좀 대거 이번 주에는 이 종목만 공략하자 해서 이제 보성파워텍이나 뭐 일진파워나 한신기계를 제시해 드렸는데, 자, 이번에 로봇주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자리에서 제시해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개방송 제시해 드렸는데, 그때 우리 대통령이 너무 강력하게 앞으로 뭐 60년간은 원전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반에 잡기가 어려우면. 근데 이제는 로봇주다에서 여기서 제시해 드렸고, 자, 여기서 전고점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밀리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글로벌 로봇 정책의 기조를 보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눌림목을 주고 보성파워텍처럼 올라가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잘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그동안 숨어들었던 매물을 소화하고 그다음에 튀어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한신기계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로봇 중에서 휴림 로봇이 좋겠다 해서 이제 날아가기 전에 2월 말 또 3월 이때 제시를 해드렸는데, 한신기계와 같이 전고점 매물을, 항상 이 주가가 본격 상승하려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고요. 여기를 소화하고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텐데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숨은 수혜주가 없을까? 지난번에 천연가스 관련주도 제가 GS를 제시해드렸고, 그다음 대성에너지, 뭐 경동 도시가스, 대성산업까지 네 종목을 다 사골국까지 우려먹는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숨은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원전 중에서는 이 8조 원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그 수혜주가 있다고요. 그 종목이 이제 좋아지고 한 다음 주 중반 정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원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과거에는 대장주였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 눌러주는데 다음 주에 바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그다음에 우리 당선인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과거에 거기에 납품을 했던 그런 수혜주들은 강하게 튀어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섹터 내 테마 내 순환매가 나오니까 그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윤 정부의 공약이 과거에 우리가 그 재활 로봇을 해서 요즘 막 무릎 아픔도 많이 계신데 좀 그런 로봇 쪽에 활성화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국내 대기업의 OLED 로봇을 수주를 해서 납품하는 그런 아주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노리는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공장에 관한 신로봇 분야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더 먹을 게 남아있는 이런 장에서는 아주 상승 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B 2차 전지, 그다음 원접 로봇, 이렇게 이제 주도적인 섹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다면 최근에 짧게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제 올라갈 것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눈치채지 못하는 신정부의 정책 수혜주는 뭐냐? 저는 일단 벤처 캐피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당선인의 ICT 코리아 추진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 당선인의 디지털 경제 패권은 결국은 이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유니콘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이런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벤처 캐피탈의 자금이 지원되고 또 세제 혜택을 줘서 이쪽에 자금이 많이 모이게 해서 이 자금들이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벤처 기업에 투자가 돼서 이런 기업들이 큰 유니콘으로 거듭나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만 우리가 디지털 패권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약속한 게 있다고요.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 모태펀드는 뭐냐면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자금을 좀 유입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벤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자본시장 내에서 벤처 캐피탈의 입지가 좀 공고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모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창투사들이 성장 랠리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벤처 캐피탈에 세제 혜택도 두고 여러 가지 자금이 모이게 해서 이 자금이 좀 잘 나가는 또 앞으로 육성이 될 수 있는 스타트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투자가 돼서 돈이 회수가 안 되면 문제겠죠. 근데 이런 펀드 레이징 자금이 모이는 거나 아니면 이 모였던 자금을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는 그런 성장적인 측면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움직임을 한번 보면 자, 작년 2022년도 또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지금 이 팽창 속도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거죠.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7조 6천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전년 대비해서 78%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결국은 실리콘밸리 투자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쪽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보자 이런 자금력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쪽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벤처 캐피털 회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성과를 내야만 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럼 2021년 12월 기준으로 이제 국내 유니콘 기업을 쭉 찾아봤어요. 이 중에서 어떤 데를 투자하고 어떤 곳을 투자한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마켓컬리나 아니면 뭐 직방이나 당근마켓 이런 쪽이 움직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방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한 5조에서 7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당근마켓은 2조 원, 직방은 이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1조 원 이상이 시총 1조 원 이상이 보통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 IPO를 통해서 2,500억 정도 유치를 했다고요. 프리 IPO가 뭐냐면 상장 전에 자금을 조달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는 그 관련주가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 투자했던 자금 회수가 되면 이 기업의 주가는 날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근데 약간 문제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의결권이나 적격정심사 이거 하는데 거래사하고 발행사하고 약간 이제 줄다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주 큰 흥행보다는 적당한 흥행 정도가 관련주들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직방이 4월 달에 3천억 규모의 프리 IPO를 진행한다. 이제 이런 소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금을 삼성 SDI, 홍 IoT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이것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관련 자금들이 모이는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국고처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바로 탈모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이 탈모약 반값 공약을 했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윤 당선인이 당선되니까 좀 그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 인수위원회 또 발탁이 되니 이 관련주들이 살짝 받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주가라는 건 이렇게 돼요. 한번 상승을 했다가 눌러줬다가 에너지를 응집했다가 다시 튀어올라오고 이때 본격적인 랠리가 나옵니다. 이번에 원전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도 이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이 종목 버리지 못해 이런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투자자들의 매물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반값 공약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건보 자금을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하게 되면 또 우리가 많이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고 지금 미국에서 보면 제네릭들이 가격이 아주 다운이 많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한정당 한 600원에서 800원 정도 수준을 가져가 보면 본인 부담이 좀 경감되지 않겠냐. 이 시장이 56조 시장이고 연평균 4% 이상은 성장하는 쪽이니까 이건데 사실은 뭐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다음 주 이후에 퍼포먼스가 좋아질 때 있다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나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탈모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된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탈모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탈모가 되면 흰머리가 안 난다. 뭐 흰머리가 나면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환관들은 가만히 내가 관찰해 봤더니 탈모가 없더라. 그래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반대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남성 호르몬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혈액 내에 있는데 이게 모낭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서 여기서 안 좋은 어떤 남성 호르몬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발이 빠지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성분들도 보면 어차피 뭐 현대 사회에는 경쟁이나 또는 생존에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이 이제 다량으로 여성 혈액 내에도 존재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탈모 원인은 이런 건데 우리가 건보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제네릭을 통해서 약가를 다운시키고 해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탈모가 오는 시대인데 그렇다는 이야기죠. 저희 집사람도 간혹은 이제 머리가 좀 빠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즘에는 젊은 층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결코 적은 시장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재료를 가지고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두 섹터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볼 건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재건축, 지화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당선인이 했던 게 뭐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근데 정부의 땅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하로 도를 뚫고 또 철도를 지화해서 공공택지를 형성해서 여기서 뭐 250만 호를 뭐 공급하겠다 이런 주택 정책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여러 섹터가 있어요. 뭐 건자재, 시멘트, 주방기구, 가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재건축, 그러니까 리모델링, 재건축 이쪽 관련주를 좀 봐야 되고 그다음 지하화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났을 때 주가가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이게 만성화되고 일상화되게 되면 주가는 탄력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신선한 재료를 원한다. 그렇다면 신선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역시 지화라는 거죠. 지하화. 도로나 철도를 지화하는 우리
당선인이 이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습 전체 구간이나 이런 경부선이나 또 경인선 철도, 뭐 순환도로 이런 데를 지화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화하게 되면 뭐 특수 공법을 사용해서 뭐 쉴드 공법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강점을 갖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자, 이 기업들 중에서 이미 일차적인 상승 종목이 있고 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보다는 이 부동산 정책 관련주들이 세게는 못 올라가요. 물론 뭐 일성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좀 튀어 올라가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이건 그림의 떡이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지화 관련주,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련주 중에서 일부 종목 또는 우리 뭐 이번에 용산 이전하게 되면 용산 이쪽을 뭐 좀 아름답게 또는 자연 친화적으로 가꾸겠다. 그럼 그런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이번에 광주에서 보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발생됐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감리를 좀 더 철저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찬스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섹터는 어디 없을까? 제가 지난주에 자율주행 쪽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윤 당선인이 야, 이번 정부 완전 자율주행 시대 천명했지만 실행 속도는 더지지 않냐. 미국 봐라, 벌써 3,200만 킬로 달리는데 우리는 꼴랑 72만 킬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조로 우리는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아우토반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또 구미에 뭐 플라잉카 모빌리티 연구 개발 단지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그다음에 같이 묶여서 플라잉카, 도심공항철도, 자, 이 두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그 종목들이 조금씩 그 양봉을 한 두어 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아직 본격적인 랠리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인수위에서 아니면 이런 어떤 기업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 튀어오를 수 있겠죠. 현대차나 또는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하면서 주총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야,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은 이해가 돼요. 근데 플라잉카는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고 그럼 한강에서 뭐 띄우는 건 어렵지 않냐, 이런 입장을 보이죠. 물론 인수위에서는 이 비행 금지 구역 반경을 좀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현대차 플라잉 사업은 차질을 받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외에서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우리가 플라잉카를 좀 띄워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겠어,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구미에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하니까 이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흐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상 자율주행 그리고 좀 시차를 두면서 플라잉카까지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작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테마, 그중에서 자율주행도 한 번은 움직일 거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G90의 4분기 때 이제 자율주행 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높여서 해보겠다. 기존에는 차간거리 유지, 뭐 일정한 속도로 달려야 되는 국면에서는 한 100km 이내만 딱 달리게 세팅을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굴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에 차가 있으면 멈춰요. 편해요. 근데 여기에서 차선 변경은 알아서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차선 변경까지 해준다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차선까지 변경하면 고속도로 주행할 때 사고만 안 난다면 정말 편하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겠죠.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는 좋아질 거란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과 이 플라잉카는 이제 큰 틀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코로나 치료제도 선별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최근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이제 투여를 했는데 원체 확진자가 많다 보니 그 다음에는 어땠어요? 이번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까지 도입을 해서 이제 내일부터 26일부터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46만 명 정도의 경구용 치료제는 추가로 우리가 도입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최근에 일동제약이 너무 강하게 올라갔죠. 사실은 일동제약은 제가 저희 고객들에게 못 잡아드렸습니다. 일동제약이 아주 좋다. 우리는 일동제약을 공략하자 했는데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공략 안 해드리는데 너무 잘 올라가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일동제약이 그런 기대감이 올라갔다니요. 정부가 45만 회분 추가 도입하고 하면은 지난번에 이 팍스로비드 선구매했던 것처럼 지금 임상을 진행을 3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구매가 되면은 움직임이 좀 좋아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전점을 통과했나? 60만 명 돌파하고 40만 명대로 떨어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또 갑자기 복병이 나오네요.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해외에서 좀 뜸했던 게 확진자 수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늘어나게 되죠. 그럼 관련주들도 이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한 2종목 정도는 한 번씩 튀어오르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다양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평소 때 주요 테마 한 3개나 2개 정도를 말씀드린데 오늘은 한 4-5개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제가 주야장천 외쳤던 게 원전, CBDC, 그다음 자율주행 이런 것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틈새를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넥슨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넥슨 GT나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무료 공개 방송에는 그 관련주들이 넷게임즈, 넥슨 GT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다. 그래서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굵직한 테마를 파도타기라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다음에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좋은 종목들을 저점에서 잘 공략한다면 수익이 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상승 초기 벤처캐피털 회사, 탈모 관련주, 재건축, 지하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플라잉카, 경구형 치료제까지 어떤 핵심주로 콕콕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원 가입이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무료로 제가 유망 섹터를 찍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만 저희 한국 경제도 발전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여러분들께 유망 섹터 그중에서 한 종목을 콕콕 찍어드려요. 그런 종목들이 대덕전자나 심택이나 이런 종목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성파워텍 이번에 보성파워텍이 올라가겠습니다. 다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무료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고객들은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하니까 저는 바로 상승하기 직전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좀 세게 형성될 테마가 3대장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원전, 또 하나는 로봇, 또 하나는 CBDC. 자, 최근에 러시아 함정을 격책했네. 또 키우 뭐 한 70km까지 러시아군이 밀려났네. 10대 10으로 포로 교환하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가 수세를 몰렸다는 이야기고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술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면서 대포를 설치한다고요. 그럼 바이든은 야 앞으로 대포 전술핵 쓰거나 생화학 무기 쓰면 우리 나토 개입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거든요, 러시아가. 그래서 너희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푸틴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너희가 자꾸 달러로 우리를 옥죄니 우리는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수출하겠다. 그래서 달러 패권에 도전 한번 해볼게 했는데 EU에서 이거 결제 안 합니까? 다들 안 하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그거 루블 안 주려면 우리 앞으로 비트코인으로도 받을 수 있을게 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해서 우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금도 못 팔게 해, 또 압박을 가해.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회로로 이제 선택하는 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다 이제 한술 더 뜨린 게 사우디죠. 자, 사우디가 그동안 미국의 맹방이었는데 최근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를 타격을 하네. 그렇다면 야, 얘네들이 관한 정보를 좀 다오. 너희들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자꾸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앞으로 석유하는데 파는데 달러만 사용하지 않게 하고 위안화까지 사용하게 하겠어.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으로서는 반가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중국 자본 유출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 러시아 협력하는데 마지노선은 있어. 군사적으로 개입 안 할게. 이런 입장을 보였고, 그래? 그럼 너희 잘했으니까 상 줄게 해서 바이든이 352개 제품의 관세를 면제해 줬던 거죠. 중국은 욕심을 부려서 좀 더 해줘. 이렇게 하는데 안 돼. 하는 거 봐서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가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이런 러시아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뒤로는 호박씩 가는 거죠. 뒤로는 달러 패권 도전을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 지역 확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CBDC 관련주들이 약간 움직였어요. 일부 방송에서 뭐 CBDC가 관련주가 어떻네 하지만 결국은 주식은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은 무시해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런 과정에서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이쪽에서 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에 추진하고 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냐? 자, 최근에 급등했던 원전주나 로봇주는 순환매, 그리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CBDC 관련주들은 이제 마지막 한번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잘 봐야 된다. 저는 이제 한네트를 바닥권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해줘서 한 46%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스포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한가 한두 방만 나오면 뭐 100%, 150% 올라가겠죠. 자, 이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는 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계속 몇 달 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했다면 150%,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선행돼야 된다. 대신 메이저가 풍차를 돌리듯이 순환매를 돌리니 손 타지 않는 깨끗한 종목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들은 지능화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저들의 그 수를 읽어야만 되고 그 수를 읽는 게 바로 저의 전략이고 이 국고채 방송에서 하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을 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어요. 저도 리포팅을 통해서 현대사료를 사십시오 했는데 이게 한 5일 연속 상한가 가면서 288% 나왔다는 이야기죠. 1,000만 원만 투자해도 28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산다면 흐름이 좋아지겠죠. 저는 또 곡물가 상승하면서 한일 사료도 튀어 올라갈 수 있네 한데 한일 사료는 105%밖에 안 올라갔죠. 오늘장 공략주, 50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집중해 보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 소프트셋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일주 만에 한 38%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뭐 휴림로봇이나 또는 오토엔 최근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리포팅 제시해드리고 공략해드려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기타 보시면 티플렉스나 보성파워텍이나 한신기계나 이런 대박주들도 바닥권에서 제시해드렸고, 한네트나 특수건설, 그다음 뭐 대성에너지 또는 GSE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100%, 150%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종목을 제가 하니까 뭐 수익률 게임에서 1등을 나고 뭐 주간 수익률이 36%가 되고 또 1분기 또 3월 베스트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반드시 상승 초기 종목만 노리다면 수익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 길을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